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두꺼운 역사책 속에 갇힌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흔적을 쫓는 아주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과학 수사에 가깝죠. 진짜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는 고대 로마로의 여행이랄까요? 과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공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자, 잃어버린 향기를 찾아 떠나는 분자고고학의 세계로 푹 빠져보시죠. 일단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감각을 딱 이 순간에 맞춰볼게요. 때는 서기 79년 가을, 폼페이입니다. 끔찍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한 귀족 여성이 자신의 목덜미에 이국적인 향수를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의 도시들은 엄청난 인구 밀도에 하수시설도 엉망이라 거리 곳곳에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는 일반 대중과 자신의 완벽하게 분리하는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었던 겁니다. 묵직한 나무향과 매혹적인 꽃향기,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부의 상징이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산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점토 용기, 언겐타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바로 2000년 전의 범죄 현장? 아니,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냥 보면 바싹 마른 데다 텅텅 비어있는 흙병 같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 엄청난 미스터리는 바로 저 텅 비어 보이는 도자기 벽의 미세한 틈새 안에 아주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살짝 바꿔볼게요. 서기 79년 고대의 끔찍한 비극에서 시작해서 1세기 지중해 식물무역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를 거쳐 마침내 2020년 현재의 최첨단 실험실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20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틈을 메우고 고대의 향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 해답은 바로 유령분자라는 녀석들한테 있습니다. 유령분자가 뭐냐고요? 고대 도자기를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많은데 그 벽 안쪽에 스며들어서 잔류물 형태로 단단히 갇혀버린 화학 신호들입니다. 화산재로 덮인 깊은 지하 토양이 온도도 일정하고 습도도 촉촉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마치 완벽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덕분에 이 유령 같은 분자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티고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수천 년 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생명력이 넘치던 식물들이 이제는 현대 실험실의 차갑고 정밀한 푸른 레이저 아래 놓였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 줄여서 GCMS라는 기술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고대 분자의 바코드를 쫙 읽어내는 초정밀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점토 조각에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샘플을 기화시키면 숨어있던 고대 향수의 화학적 지문이 모니터에 떡하니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대 로마 향수와 요즘 향수가 완전히 다르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현대 향수는 알코올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로마 향수는 지방이라는 묵직한 기초 위에 지어졌어요.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옴파슘이라고 부르는 베이스 오일이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그 위에 테르펜이나 수지 같은 휘발성 향기들을 얹은 다음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꽉 묶어둔 거죠. 그야말로 정교한 화학적 건축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 미지의 사건을 푸는 탐정처럼 분자들을 하나하나 부검해볼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3개나 나왔습니다. 첫째, 올레산과 팔미트산. 이건 로마인들이 초기 냉압착 기술로 짜는 최고급 녹색 올리브 오일을 썼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둘째, 보스웰리아산이 검출됐어요. 아주 귀하디 귀한 유향을 썼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저 멀리 이국적인 기후에서만 자라는 나르드꽃 성분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조그만 분자들이 저는 어디서 왔어요 하고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손바닥만한 점토병 하나에 묻은 분자 DNA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잔류물에 남아있는 탄소나 스트론튬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그 식물이 어떤 기후와 토양에서 자랐는지 정확한 출신 성분을 알 수 있거든요. 현미경 속의 아주 미시적인 화학 세계가 갑자기 지중해와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식물성 실크로드, 지도로 확 펼쳐지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공급망의 스케일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베이스 오일은 그나마 가까운 스페인이나
남이탈리아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핵심인 유향과 몰약, 아라비아랑 동아프리카의 깊은 숲에서 왔고요. 나르드 같은 향신료는 무려 인도와 스리랑카의 거친 해안에서 가져왔습니다. 귀족 여인들의 그 잘난 지위 상징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로마 상선들이 아라비아해에 미친 몬순 비바람을 뚫고 목숨 걸고 향료를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당연히 당시에도 이 엄청난 사치와 무역이 큰 논란이 됐겠죠.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인 데플리니우스는 엄청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부가 아라비아와 인도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다 여자들의 허영심 때문이다.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꼰대 같은 불평이지만 폭발하는 뷰티 산업이 로마 경제에 미칠 타격을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재밌는 건 2000년이 지난 지금 분자 고고학 데이터를 열어보니 그의 잔소리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완벽한 팩트였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이게 뭘 기가 막히게 보여주냐면요. 그의 불평이 절대 엄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향수 하나 때문에 매년 아라비아와 인도로 빠져나간 로마의 황금이 무려 1억 세스테르티우스였습니다. 1억이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냄새 하나를 위해 외국으로 줄줄 새어나갔다니 재정적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 향수는 그냥 비싼 사치품이 아니라 사실상 액체로 된 제국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보다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향수를 만들었을까요? 로마의 조향사들은 대충 재료나 섞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전 고도로 숙련된 화학자였습니다. 알코올이 없으니까 일단 열없이 신선한 오일만 추출하고요. 거기에 향이 안 날아가게 끈적한 꿀이나 수지를 고정제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킥! 향이 타버리지 않게 끓는 물 대신 서서히 열을 가하는 중탕기법을 써서 휘발성 향기들을 오일에 꽉 묶어뒀습니다. 이걸 마세레이션, 즉 침출법이라고 하는데 공정 자체가 예술이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2026년의 최첨단 기술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 분자 구조를 100% 똑같이 합성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현대 실험실의 깨끗하고 완벽한 합성물로는 고대의 냄새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손으로 빻고 섞으면서 들어간 불순물, 야생식물의 거칠고 흉내나는 유기적인 느낌? 그 약간의 흠집과 불안전성 자체가 바로 고대 로마 향수만이 가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이자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땅이 뜨거워지고 툭하면 홍수가 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미세 분자들을 완벽하게 보존해주던 지하의 안정적인 환경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따뜻해진 흙은 더 이상 타임캡슐을 품어주는 요람이 아니라 유령 분자들을 맹렬하게 부식시키고 태워버리는 용광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해독할 수 있는 타이머가 지금 미친 듯이 빠르게 째깍거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흙 속의 유령 분자를 찾는 건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적 없이 증발해버리고 있는 인류의 유산을 다급하게 구조하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그 향을 맡아보기도 전에 이놈의 기후변화 때문에 영원히 날아가 버릴 보이지 않는 역사는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